안녕하십니까. 자, 중개사법 김상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중개 실무 파트에서 제2장으로 갑니다. 자, 1장이 이제 의뢰받아서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단계고요. 2장으로 오게 되면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서 중개해 주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죠? 물건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설명하는 그 파트가 2장 파트가 됩니다. 자, 큰 틀에서 일단 보시면 물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확인하고 취득 의뢰인에게 물건 보여주고 설명하는데, 물건을 어떻게 조사하고 확인해야 될까요? 그렇죠. 잘 조사하고 열심히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상 검토, 공적 장부를 띄워봅니다. 대장, 등기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들 다 띄워봐야 되는 거예요. 공부상 검토. 자, 두 번째가 현장 답사. 공부상 검토가 안 되는 정보들도 많이 있거든요. 현장 가셔가지고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이니까 또 현장 직접 가셔가지고 확인합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토지의 높낮이 지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현장 가서 확인하셔야 되죠. 자, 현장 가도 잘 모르겠어요 하면 집주인, 건물주인,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자료를 요구해서 물어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상 검토, 현장 답사, 자료 요구, 이런 식으로 물건을 요런 방법을 총동원해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많은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 설명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설명합니다. 무엇을 설명할까요? 우리 법령 쪽에서 공부하신 내용들을 최소한 다 설명을 해줘야 할 것이고, 법령 쪽에서 외워주신 거 있어요, 그죠? 기권, 공법 하시면 수벽일도 좋겠어요. 공법을 기권합니다. 공법 포기하면 시험 남은 기간 수백일 동안 공부할 거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본적인 사항, 물건의 소재지, 면적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 권리관계 설명하시대요. 공법, 용도, 지역 같은 거 설명하셔야 됩니다. 수도전기, 가스 실물의 상태 설명하시오. 벽면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같은 환경 조건도 설명해야 되고, 도로가 있다, 시장이 있다, 주변에 학교가 있다, 입지 조건도 설명하셔야 되고, 일조, 소음, 진동 같은 환경 조건도 설명하고, 조세, 이게 중요했죠. 법령 쪽에서 어떤 조세냐?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그죠? 물건을 취득하는 자에게, 매매 같으면 매수인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취득세, 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농촌특별세, 이런 것들, 취득세, 그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설명하고 수수료, 복비까지를 다 미리 설명을 해야 된다, 요 얘기인데, 자, 실무 파트에서는 주로 시험 나오는 것이 기권, 공법 하시면 수백일도 좋겠어요. 거기에서 기권, 공법 요 세 가지 위주로 실무 쪽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거의 다 지적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법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토지 같으면 토지 한 필지 토지를 표시할 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그 얘기예요. 시험 문제 나와주면은 감사, 땡큐, 브라보. 지적법에 쉬운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다음에 권리관계는 또 민법하고 등기법이 관계됩니다. 권리관계에서 등기부로 확인되면 등기부를 보고 확인하시면 되고, 등기부로 확인 안 되는 권리, 실제 권리관계를 하는데, 등기부로 확인 안 되는 거 대표 선수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다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나와준다면 다 민법 내용이네요. 아우 브라보. 민법에서 또 열심히 하신 내용들 그대로 점수 받으시면 되고, 다만 이제 분묘기지와 관련해서는 장사되는 법률을 여기서 추가를 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공법 쪽으로 가게 되면 농지법이에요. 농지. 이쪽에서는 농지, 경자, 유전의 원칙, 농지, 임대차, 임차인의 보호,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교재 핵심 내용 400페이지 가보십니다. 자, 중개대상물 두째 칸에
조사 확인 방법 공보상 검토 현장 답사 자료고 동그라미 2번 설명해야 될 거 법령조에서 기관 공법에 시면 수백일 넣어줬겠어요. 자 밑에 가시면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관련되는 과목은 다 지적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면적 나와요. 면적. 자 면적은 대장에도 면적이 나오고요. 등기부 표제부에도 면적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서로 이원화되어 있다. 대장은 시군구청 가서 대장을 띄죠. 행정부 관할이고 그죠? 등기부는 어디 가서 띱니까? 법원, 등기소, 이것은 사법부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부하고 사법부니까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중개하느냐? 간단합니다. 시험에 10년에 한 번 정도 꼴로 물어보는데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간단하죠. 사실관계는 뭐를 기준한다? 대장을 기준하고 권리관계는 무엇을 기준한다? 등기부를 기준하게 됩니다. 그러면 면적은 사실관계니까 대장 면적하고 등기부 면적이 서로 다르다. 왜 달라? 작성하고 관리하는 애들이 다르니까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면 대장 면적에 맞춰서 등기부 표제부 고쳐야 돼. 어쨌든 대장 기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개업자 개공은 대장 면적을 기준한다. 2번 감사하기도 청량까지 할 의무는 없다. 대장상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나오면 이 100제곱미터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정확하게 우리가 줄자를 들어가서 청량을 쫙 해서 100인지를 확인하고 중개할 청량의 의무까지는 없다는 거. 청량할 길 없어라 성경 말씀입니다. 자, 청량 의무는 없다는 거. 청량은 청량 기사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개하는 거지 청량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청량 의무 없다. 자, 3번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량되어 관한 법률에서 예전 관습상에서는 평형 이런 말 쓰지 마라. 올드하다. 그래서 법정 단위 제곱미터를 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하고 제곱미터를 어떻게 환산할 수 있느냐? 평에다 곱하기 3.3058 곱하면 제곱미터 돼요. 제곱미터 곱하기 0.30 이하면 평이 돼요. 기억에 평 옛날식이잖아요. 여기다가 제곱미터 신식으로 가려면 곱하기만 한다. 3.3058 338 58 33에 그러면 신식으로 갑니다. 제곱미터로. 니은 제곱미터 신식이 옛날 평 구식으로 하려면 누구를 부르면 된다? 옛날 대통령 032호 곱하기 0.30 032호 이렇게 부르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시험 나오면 좋겠는데 16회 때 한번 나오고 지금 31회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오케이. 자, 그 정도. 자, 지목. 자, 지목은요. 대장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토집냐 대장으로 지목이 정식 명칭이 다 나옵니다. 과수원이면 과수원, 대장에는 정식 명칭이 다 나오고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도 지목이 나오는데 도면에는 약업, 부호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과수원 같으면 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두 문자 머리 글자를 따서 부호로 쓰는데 예외적으로 차 문자 따는 것이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그 4개가 뭐다? 장차 1,000원. 지적법에서 하신 거예요? 장차 10원 아니고 장차 100원도 아니고 장차 1,000원. 장 하면 뭐다? 공장용지. 차 하게 된 거예요. 주차장. 1,000원 하천. 원은요 유원지.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 10년에 한 번 정도 물어봐 줘요. 감사하기도 물어봐 줄 때에 주라고 도면에 주라고 기대해 있어서 의뢰인에게 우리 개공이가 주니까 이것은 주차장입니다 라고 설명하였다. OX X 주 하게 되면 주유소 용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차장은 뭘로 표현된다? 차로 표현돼요. 주차장에는 차가 있으니까 차로 표현됩니다. 주 하게 되면 뭐다? 주유소의 기름이 쭉 나오는 거니까 주는 주유소. 주차장에는 뭐가 있다? 주가 있어? 차가 있어? 주차장에? 차가 있죠. 그리고 주차장은 차. 자, 그렇게 해서 4가지 오늘 기본적으로 봐주시고 경계 포인트는 국가가 만든 도면상의 지적도, 임야도, 도상 경계를 경계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지정 국정주의에 따라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진 도면상의 경계를 경계 삼으셔야 되고 이 도상 경계를 가지고 소유권의 범위로 특정한다는 것이 또 판례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 예컨대 도면을 처음부터 잘못 만들었다. 기점 선택을 잘못해서
도면을 엉터리로 잘못 만들었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도면이 기준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때는 현실의 경계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 또 하나가 특별한 당사자 의사표시 있을 때 우리는 예컨대 도면상의 경계와 관계없이 현실의 경계, 철조망을 가지고 사고파는 단위로 정합시다. 이렇게 특이하게 있게 되면 그때는 도상 경계와 관계없이 현실의 경계가 기준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현실로 가고,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경계는 도상 경계를 하는 거고 꼭 보시고, 자, 지세. 지세는 땅의 높낮이를 얘기하는데 현장 답사 통해서 확인하고, 지형. 한 필지 땅의 모양인데 요선 도면 보면 11번 지가 네모 반듯하더라, 세모났더라. 땅의 모양은 도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건물 실제 이용 상태는 또 현장 가서 확인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로 가봅니다. 권리관계는 이제 등기법하고 민법 관련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등기부가 나오네요. 등기부 갖고는 뭐가 나온다? 소유권. 자, 을권은 뭐가 나온다?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 용익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런 것들은 을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동그라미 2번. 등기부상의 소유자하고 만약에 대장상의 소유자가 다르다면은 권리관계는 뭐가 기준되죠? 대장이에요? 등기부예요? 등기부가 기준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등기부상의 소유자하고 실제 소유자가 또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등기부에는 뭐가 없더라? 공신력이 없더라. 등기로 해서 공시력은 있어도 믿고 거래했을 때 보호되는 공신력은 없더라. 왜 없어요? 등기는 형식심사주의니까 서류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등기가 된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거 막 돼요. 전세권 설정이 다 돼요. 등기소 등기관이 직접 실태조사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형식적 심사로서 등기가 변동이 되는데 그걸 그걸 믿고 거래했을 때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실질 심사를 등기관이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실질 심사를 하고 정확하게 실제로 권리 변동이 있다 확인되고 등기부가 변경이 된다면 그때는 믿어도 되겠죠. 그때는 공신력도 인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질 심사하지 않고 형식 심사를 통해서 등기가 변동이 되니까 거기는 공신력까지는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우리는 누구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 실제 소유자하고 거래를 하면서 등기부를 고쳐야 된다. 그 말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런 얘기가 됩니다. 시험에 나와주면 좋은데 뭐 그냥 그래요. 그죠? 자, 3번 동순별적. 권리의 우열은 어떻게 가립니까? 같은 동구, 그러니까 같은 갑구다 그러면 그냥 을구 합시다. 쉽게. 자, 같은 을구라면 1순위 저당과 2순위 저당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순위가 빠른 1순위 저당이 이기는 거죠. 순위에서 빠른 권리에서도 강하다. 물권의 우선적 효력. 자, 그래서 같은 구일 때는, 그죠? 같은 을구 같으면 1순위 저당이냐, 2순위 저당이냐, 순위 번호만 보면 돼요. 그런데 1순위가 을구도 있고, 1순위가 갑구도 있다. 1순위 가압류하고, 1순위 저당권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요? 애매하지요. 1순위의 가처분하고, 소유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하고, 을구의 1순위 저당권 붙으면 누가 이겨요? 같은 1순위니까 그때는 순위 번호만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접수 번호, 접수 날짜를 다 보셔야 된다. 그 말이 되죠. 그래서 동구일 때는 뭐다? 순위 번호 보면 되고 구가 다를 때는 다 봐야 돼. 접수 날짜, 접수 번호까지 싹 다 보셔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동순별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진정성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 사람이 소유자가 맞느냐? 등기부하고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등자니까 등기부하고 주민등록증 두 개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등기필정보 예전식으로 표현하면 등기필정 갖고 있어요? 더 예전식으로 표현하면 집문서, 땅문서 가지고 있습니까? 까지 다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내고 있느냐? 이것도 다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자, 공유관계 나옵니다. 어머나 이건 민법이네. 공유는 누구냐? 도깨비 공유. 자, 공유관계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일 때 지분을 처분해 주세요 할 수도 있고 물 자체를 처분해 주세요 할 수도 있는데, 자, 기억해. 공유물의 보관처, 보존은 각자 하고 사용수익은 지분별대로 사용수익 할 거고 처분입니다. 처분일 때 요거 포인트예요. 지분의 처분은 뭐다? 자유. 공유물 자체 처분은 뭐다? 전원의 동의. 자, 그러면 공유 지분 20%를 처분하러 왔다. 지분자가 지분을 처분하러 우리 중개사무소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중개업자가 아이고 공유관계자네. 그러니까 지분 혼자 처분 못하니까 다른 공유자 동의서 가져오세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분은 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는 거지요. 공유니까. 인적 결합 요소가 없단 말이에요. 공유는. 그래서 지분은 자기만의 것이니까 공유 지분의 처분은 뭐다? 자유. 진짜로 지분자가 맞느냐? 등기부를 통해서 지분 20% 가진 게 맞느냐? 그걸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지분자가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러 왔다 하게 되면 혼자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공유니까 공동소유 다른 지분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일부 지분자가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러 왔다. 그럴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의 처분은 자유지만 공유물 자체의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요? 그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봐주셔야 되고, 자, 니은의 상가 건물인 요 공유 관계일 때 임대인이 3명이서 공동 소유하고 있대요. 공유. 그러면 세입자가 갱신 요구를 해요. 상가 임차인은 원계약을 포함해서 10년 범위 내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3기가 연체가 되었다 하게 되면 그때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임대인 3명이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지 아니면 거절하지 않고 그냥 월세 제대로 내세요 하고 또 갱신시켜 줄지, 그것은 판례가 요 임대차 된 그 상가 건물의 공유자의 뭐다? 관리 행위로 봐요. 관리 행위. 다시 말씀드려서 갱신을 시켜 줄 것인지 쫓아낼 것인지, 그렇죠. 갱신 요구를 거절할 것인지 갱신시켜 줄 것인지는 공유물에 대한 뭐다? 관리 행위. 관리 행위니까 어떻게 결정한다?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지분의 과반수.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죠? 지분 3분의 2를, 자, 이게 이제 공유자의 3분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 지분의 과반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3명인데 1명이, 자, 여기 제일 큰 거니까 1명이 지분을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둘이서 지분 합이 3분의 1이다. 그러면 지분의 과반수니까 3분의 2 지분 가진 과반수 지분자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분의 과반수자가 결정해요. 관리 방법의 결정은 지분의 과반수. 얘가 갱신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면 쫓겨나야 되는 거고, 지분 과반수자가 그대로 있으세요. 갱신시켜 드릴게요. 앞으로 월세 잘 내세요. 그러면 계속 있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은 관리행위에 해당되니까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된다는 거죠. 유치권. 자, 포인트만 합시다. 유치권. 보증금하고 권리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물건의 결련성이 없다. 대신에 니은에 니은이 여기 아니구나. 니은은 공사대금. 공사대금 채권 같으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공사대금 채권은 유치권 행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은 보증하고 권리금이니까 유치권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니은도 시험 잘 나옵니다. 경매 등기가 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되거든요. 경매 등기된 이후에 그것은 뭐라도 낙찰자에게 대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매 등기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은 경납받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낙찰자에게 공사대금 안 주면 못 나간다. 이렇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낙찰자에게 경매에서 낙찰자에게 대항이 되려면 뭐가 된다? 경매 등기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낙찰자가 인수한다 하는 거. 오케이. 자, 법정지상권 나옵니다. 자,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법정지상권 뭐냐? 민법에서 공부하신 그대로입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 수에 있다가 땅 주인도 갑, 건물 주인도 갑, 동일인 수에 있다가 이것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이렇게 달라져. 처음에는 동일인 소유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져. 그럼 땅 주인이 건물을 철거하라 했을 때 그 토지 소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방해 제거한 겁니다. 철거하라 했을 때 이것을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같은 소유자에다가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지는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건물을 다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철거할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야. 3개는 넘어요. 건물 멀쩡한 건물 뽀개야 됩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래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땅 주인은 건물 주인에게 토지 사용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국가 공권력으로 강제적으로 법의 규정에 따라서 땅 주인은 건물 주인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본다. 간주 규정 본다.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 주인은 건물 주인에게 본인의 의사 관계없이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법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건물 소유자의 지상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가 뭐다? 법정지상권 제도. 자, 기억해 보시면 이거는 외우세요. 그냥 공철신 나오면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2개를 공동저당자고 돈을 이빠이 많이 빌려줬어요.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 부동산인데 담보 2개를 잡고 돈 이빠이 빌려. 이빠이란 말은 맥시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건물이 철거돼요. 이제는 담보가 땅밖에 없어. 담보가 2개 있다가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또 신축권이 올라가면서 그 건물의 지상권까지 내면 남아있는 담보가 지상권의 제한을 받는 담보밖에 안 돼. 이거 경매로 집어넣어 봐야 처음에 빌려준 그 많은 돈을 회수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저당 철거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이게 전원합의체 판례이거든요. 자, 이해되시면 남벌이 좋다. 이해가 안 된다 하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공철신. 공동저당 철거 신축. 공철신 나오면 법정자원이 되지 않는다. 자, 니은 더 쉬운 거 나대지. 우리 쪽에서 주로 정답 처리가 이거 돼요. 법정자원 시험 나오면 나대지.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토지에 건물이 없어. 나대지 저당 잡을 때는 돈 많이 빌려줘요. 그런데 나중에 예측치 못하게 건물이 올라갑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장관 인정돼버리면 담보가치가 반의 반으로 확 줄어버려요.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나대지 딱 나오면 뒤에 법정장관이 있다 없다? 없다. 나대지 말란 말이야 사건이에요. 자, 건저당 5번에 건저당. 건저당이 딱 나왔다. 그럼 뭘가 나온다?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시험 잘 봅니다. 건저당. 건저당은 채권 최고액. 자, 마이너스 통장은 이빠이 최고액 범위 내에서 정감 변동되니까 현재 정감 변동되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한도를 설명해 주면 돼요. 이빠이 감안하시고 그 집에 세 들어갈지 판단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중개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중개할 때는 그죠? 임대차도 중개하려면은 그렇죠. 세입자는 집주인이 빚이 얼마냐 궁금하겠지만 최고 이빠이 빚을 낼 수 있는 돈을 설명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빠이라는 말은 맥시멈이란 뜻입니다. 예, 그래요. 자꾸 이제 전문 용어가 나와서 죄송한데 어쨌거나. 자, 어쨌거나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빠이. 자, 분묘 기지권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자, 분묘 기지권인데 이거 끊었다 갈게요.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